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 송교수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손자병법 제5편 병세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세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잘 하는 장수는 승리를 전세에서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전세를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승리 관건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적을 능숙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수, 즉 불리한 척 하면서 우리가 적을 말려들게 하고, 또 무엇인가 주는 척 하면서 적에게 미끼를 던지는, 그래서 적이 덥석 덤벼들게 하는 그런데 능숙한 장수가 바로 뛰어난 장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잘 하는 그러한 장수는 또한 전세를 잘 만들기도 하지만은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병사들에게 책임을 절대 묻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어에서도 공자가 그런 말씀을 했죠. 대인은 어떤 허물이 있을 때 자기 탓으로 돌리지만은 소인은 그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장수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지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장병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병들이 전투를 잘 하게 만들려면은 천길 낭떠러지에서 돌을 던지기든, 또는 우리가 돌로 달걀을 깨듯 이렇게 전세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재를 잘 선택해서 적재적소에다가 우리가 배치를 해서 운영을 잘 하면은 아무리 많은 군사들도 우리가 소수의 군사처럼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에서는 조직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 군대를 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를 제패를 했기 때문에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크게 보면은 기동력과 이 조직력이죠.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군대는 일찍이 십진법을 활용해서 군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루맨이라는 만호장, 그죠? 그 다음에 천호장, 백호장, 십호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십진법식으로 해서 군대를 아주 조직적으로 운영을 잘 했다. 그래서 강한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은 구명이 일개 본대로 편성이 되어 있죠. 보통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범위가 6명에서 한 8명까지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투는 방어로서 나아가서 공격으로서 승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방어, 정의로서 방어를 하고 기로서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방어란 것은 우리가 손자병법에서도 나옵니다만은 1편 시계편에서 우리가 5사와 7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력의 방어죠. 방어 수준을 한다면은 궤도편에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는 공격을 잘하는 것이 되는데 그 전에 방어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공격과 방어가 둥근고리처럼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지도자의 능력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색깔의 경우에도 5가지의 기준 색깔이 있죠. 원색이라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백색이 있다면은 이러한 색깔들이 서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서 서로
얼려지면은 무궁무진한 색깔로 바뀌어질 수 있고, 또 맛의 경우도 우리가 오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러한 맛들이 음식을 만들 때 조리하는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맛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컨틴전시 시어리, 즉 상황 이론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쟁을 잘 하는 자는 기세가 맹랑하고, 그 다음에 그 호흡이 굉장히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게 흐르는 물이 무거운 바위돌을 우리가 뜨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독수리가 아주 급습을 해서 다른 짐승의 뼈를 부스러기는 건 바로 그 기세가 빠르고 또 관역이 정확하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호흡 조절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 하는 자는 항상 기세가 맹렬하고 그 호흡이 조절이 짧게 이루어지는 것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의사 결정을 할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우리가 회의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막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바로 실행에 옮길 때는 빠르게 실행을 옮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국 그러한 계획들이 나중에 시간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곧 실패에 봉착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전쟁을 잘 하는 자는 기세가 맹렬하고 그 호흡 조절이 굉장히 짧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훌륭한 장수는 승리를 전세에서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세에 찾는 것은 바로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많은 병사들을 적은 병사들처럼 쉽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장수, 그런 장수야말로 우리가 훌륭한 장수라고 보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조조는 역사가의 평가에 따라서 현신이라 할 수도 있고 또는 간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유비와 조조와 송건이 있을 때 결국 최후의 승자는 바로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그 처세에 있어서 헛된 명분을 쫓아 괜히 화를 자초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또 열매가 익으면은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고, 또 조건이 갖춰진 일은 저절로 성사가 된다 라면서 그 자신이 황제에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황제인 그 헌제를 물리치고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지 않고 그냥 위왕으로 남아 있었죠. 물론 그 아들 댁에 가서 이제 한나라가 멸망을 하고 황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조조는 이런 처신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관도대전 이후에 조조의 어떤 행동이었는데요. 관도대전이라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전투, 세 가지 전투가 있었죠. 첫째가 이 관도대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적벽대전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장원 전투였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인 관도대전에서 그 당시에 조조의 군대는 상대인 원소의 군대에 비하면 아주 열세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 후에 그 원소의 저택을 이제 우리가 수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밀 서류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 비밀 서류들 가운데서 이제 조조 부하들 가운데서 미리 원소와 내통을 했는 그런 서신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그것을 보지 않고 바로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당시에 원소하고 조조의 어떤 힘의 균형으로 보면 원소가 월등했기 때문에 조조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해했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속돼 있던 거기에 가담했던 그런 부하들은 더 이제 앞으로 조조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조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많은 인재들이 조조 밑으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마 조조의 큰 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조는 언제든지 인재를 등록할 때는 먼저 정성으로 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심어주면서 마지막으로 문제가 있어도 관용으로 베푸는 이런 자세를 대했다는 것이 우리가 조조의 하나의 특징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조는 늘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따지면 따르는 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혹시 지면은 그 책임은 전부 자기한테 돌리고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 공은 부하에게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재의 중요성을 울타리 하나도 말뚝 3개가 받쳐야 하고 영웅 호걸도 최소한 3사람이 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조는 다른 예를 들어서 유비라든지 송건보다는 훨씬 능력 면에서는 한 수 위의 사람이지 않냐, 그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나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격이 너무 냉정하고 또 반듯하기만 해서도 곤란하다. 지나치게 의문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받기 어렵고 또 인정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일을 처리할 때는 진지하고도 엄숙해야 되고 평소에는 소탈하고 우리가 부침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원칙 앞에서는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자잘한 일은 우리가 대충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지도자로서의 위엄과 또 신망이 있으면서도 인간미와 유머 감각까지 있다면은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도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서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처신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